저는 추갈못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축구를 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축구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기는 이번 대회 너무 빡치는 점들이 많았습니다. 말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첫째, 개쩌는 라인업. 레바민,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뮌헨. 아무리 축구를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팀들입니다. 뭐 지금은 성적이 아쉽지만 이름값 하나만큼은 최고죠. 거기에 한국인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세계 최초로요. 아니, 한국 최초인가? 김민재 선수 몸값은요 아시아 최고입니다. 발롱도르 후보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어떻고요? 전세계 가장 개쩌는 선수 음바페랑 뛰고 거기서 주전까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말할 필요가 없죠. 세계 최고 리거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세상 제일 축구 잘하는 양놈들이 모인 곳에서 동양인이 주장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제일 잘해서요. 그런 개쩌는 재료들로 차돌박이 라면과 돌돔 매운탕을 만들어서 망친 사람이 바로 클린스만 감독입니다. 아니 그래도 4강이면 잘한 거 아닌가? 네, 아닙니다. 이거 편집하는 순간 클린스만 인터뷰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순수 광기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감동했던 저번 월드컵, 그리고 그때 감독인 벤투 감독님. 이 벤투 감독님은 아시안컵에서 8강까지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클린스만은 4강이죠. 더 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But he will be definitely with us. 이게 축구입니까? 바레인전을 제외하고 무무무무 패입니다. 무무무무 패요. 단 1승도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좀비처럼 올라왔는데 한준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좀비는 결국 퇴치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파 랭킹 80이 요르단에게 퇴치당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팀 멤버는요 엄청난 호화 라인업입니다. 아시아 선수 몸값 상위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물고기로 따지면 돌돔입니다. 근데 그 돌돔 가지고 클린스만은 돌돔 매운탕을 끓여왔습니다. 그래놓고 우리한테 말합니다. 이 돌돔 매운탕 맛있지 않나요? 어쨌든 맛있는데 왜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죠? 당연히 맛있죠. 그런데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그 국물도 직접 말고 원격으로 우려냈잖아요. 소속팀에서도 주전으로 갈리고 있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같은 에이스 선수들을 전술 부족으로 120분 연장전을 2번 연속으로 풀타임에 갈아넣고 그런 김민재의 부재에 대안으로 내놓은 게 K리그에서 주전도 뛰지 못하는 정승현 선수의 진작에 멘탈 터져서 계속 패스미스내서 턴오버 9회나 내는 박용우 선수를 진작에 빼주지도 않고 김진수, 이순민 같은 자원들은 아예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전술적인 선택이었냐? 하면 셋째, 무전술. 전술이 없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전술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진짜 전술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4강까지라도 올라올 수 있었냐? 선수들의 눈물겨운 똥꼬쇼입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바레인전입니다. 유일하게 정규 시간에 이긴 경기죠. 이 경기 잘했습니다. 근데 전술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만들어서 넣어서 당연한 승리를 따냈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건 개쩐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뭐 이겼으니까 넘어가고요. 요르단전, 손흥민 선수의 개쩌는 파넨카 페널티킥 골로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2골을 먹히고 종료 직전에 상대 선수의 자책골로 기적의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전, 저는 여기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나라 피파 랭킹은 23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23번째로 축구를 잘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클린스만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30위입니다. 축구에 절대는 없지만 그냥 무난하게 이겨야 되는 상대죠. 허나 이날 경기에서 우리 수비진은 겁나게 뚫렸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시아 몸값 1위 수비수 김민재가 뛰어다니며 클래스를 보여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날 총 6골이 터졌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코너킥을 헤딩골로 연결하고 이강인의 엄청난 프리킥,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으로 앞서 나가다가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먹혀서 결국 비겼습니다. 이날 해외의 반응이 웃겼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피하려고 일부러 비긴 줄 알았대요. 한국인들이라면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굳이 이길 필요 없는 경기에 자존심 때문에 풀1군을 갈아넣고 필드골 없이 세트피스만으로 말레이시아와 비등비등한 경기를 펼쳤다는 것 자체가 또 그걸 되게 열심히 해서 나온 결과라는 걸 아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16강을 올라갔습니다. 일본은 피했네요. 이날 사우디의 만치니 감독은 엄청난 명장입니다. 유럽의 아시안컵인 유로에서 우승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도 대단한 거 아니까 연봉 430억 원이나 주고 데려왔고요. 16강에서 사우디는 우리나라를 전술적으로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저찌 종료 1분 전에 또 조규성의 헤딩골로 비겨서 승부차기로 가서 조현우의 미친 선방으로 이겼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동안 침대축구에 익숙해져 있던 사우디 선수들이 만치니가 이기고 있을 때도 라인을 올려 압박하라는 지시를 듣지 않고 수비 진영으로만 내려가다가 이 사단이 났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8강에 올라가서는 호주를 만났습니다. 클린스만은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키가 서장훈이랑 어깨동무하는 거인 수비수들을 상대로 조규성을 내세워서 헤딩으로 골을 넣으려 했습니다.
호주의 압박에 우리 대표팀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한 골이 먹힌 채로 경기가 끝나나 싶더니 손흥민 대주장님의 미친 캐리로 페널티킥을 얻어내 연장전에 갔습니다. 거기서 또 손흥민의 아시안컵 위상을 올려주는 미친 궤적의 프리킥골로 클린스만을 4강 감독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대한민국의 좀비 축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들어보시면 감이 올 겁니다. 전술로 이긴 게 아니라 선수 개인 기량으로 꾸역꾸역 넣은 골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래도 이때 4강 가서 기분도 좋았고 클린스만은 안첼로티처럼 선수들을 다독여주는 동기부여형 감독이라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전술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4강에서 우린 요르단 정도는 가볍게 이길 거라 생각했었죠. 전 경기에서 주전들을 갈아 넣은 끝에 김민재는 경고 누적으로 4강전에 나오지 못했고 선수를 잃은, 아니 전술 그 자체를 잃은 우리 수비진들은 상대 선수 무슨 알타리무였나요? 이 선수를 메시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날 상대 공격진이 메시, 호날두, 질라탄 영혼의 드림팀인 줄 알았어요. 이날 요르단이 엄청나게 준비를 잘했습니다. 우리나라 공격진이 월클인 걸 알고 한국 공격진 쪽에서 공이 돌아다니면 안 된다. 골을 넣든 안 넣든 계속 압박해라. 우리의 약점은 너무나도 넓은 선수들 간의 간격과 미드진에서 공격수까지 공을 넘겨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막바지에 손흥민 선수가 저 밑에까지 내려와서 직접 공을 옮겨줬지만 이날 우리는 유효슈팅 0회 패배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나 되나요? 넷째, 빡쳐서 클린스만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선수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돌돔으로 매운탕을 한 잘못입니다. 근데 그걸로 계속 이 정도는 맛있지 않냐? 상대 간장 계란밥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이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말레이시아 졸전이 끝나고 팬들은 빡쳐있는데 클린스만은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일본도 일찍 집에 돌아갔잖아요.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사임이 아닌 반성을 통해라고요. 이분 위약금이 70억인데 코치진까지 이것저것 합치면 100억이 되는 돈입니다. 좋은 감독 모셔올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이런 비싸게 준 감독이 코로나도 끝난 마당에 비대면으로 훈련하고 어차피 손흥민, 김민재 같은 월클 선수들은 쓸 수밖에 없는데도 선수를 보겠다는 명목으로 K리그 국내 선수들은 보지도 않고 해외로 계속 가버리십니다. 원래 이런 쪽으로는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페이스북에 올려서 일방적 사임 통보를 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짤의 진실도 감독 이름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이날 독일은 필드골 없이 발락의 프리킥 똥꼬시로 한 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자진사임하지 않고 월드컵까지 있으면 우린 계속 이런 축구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사실 클린스만도 따지고 보면 잘못이 없다기보단 이분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린 화장품 광고 모델을 뽑는데 동네에서 떼밀고 있는 김씨 아저씨를 데려온 격입니다. 아저씨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냥 때만 밀고 있었고 이 아저씨도 가족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아저씨를 TV에 출연시켜서 저 엘라스틴 했어요. 하고 화장품 광고를 시키는 쪽이 잘못된 겁니다. 아저씨가 과거에 엄청난 화장품을 만들었던 훤칠한 화장품 모델이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앉혀놓은 쪽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섯째, 축구협회. 말레이시아전 적으로 나와 엄청난 인상을 심어주었던 김판곤 감독님. 이분이 바로 벤투 감독을 데려오셨던 분입니다. 발베르데 벤탄쿠르의 미친 중원을 가진 우루과이의 미드진을 상대로 비겨서 다행이다가 아닌 이기지 못해 아쉬운 경기를 하고 호날두의 우리 형 어시로 웃으면서 16강에 올랐던 게 불과 1년이 조금 넘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몽규 회장의 영향으로 벤투 감독님은 떠나게 됐고 결국 클린스만이 우리 대표팀을 맡게 된 겁니다. 잘 잡혀가고 있던 축구협회 시스템을 본인의 독단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섯째, 손흥민. 저는 축구를 손흥민 선수 때문에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 리그에서 득점을 하고 동양인이 주장원장을 차고 10년 동안 뛰고 있으며 수많은 월클 선수들의 리스펙을 받는 그런 선수가 한국에서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선수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다 할 우승컵이 없는 상태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토트넘이 현재 순항 중이긴 하지만 우승을 노리기엔 무리가 있고 만 31세인 손흥민 선수가 전성기 컨디션으로 참여해 우승할 수 있는 마지막 대회가 아시안컵이었습니다. 60년 만에 우승과 설날에 보는 결승전 한일전, 파리, 미넨, 토트넘 월클들이 모인 팀 등 여러 판이 깔려져 있었고 손흥민 선수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30줄이 넘는 선수가 활동량 2위를 기록했으니까요. 다음 월드컵 때는 손흥민의 나이가 30대 중반이 됩니다. 사실상 전성기는 지났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나이죠. 손흥민 선수의 국가대표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나라에서 불러주실 때까지 정말 열심히 뛰겠다라고 그런 인터뷰를 항상 하던 손흥민 선수가 할 만큼 했다, 국가대표로 뛰어서 행복했다, 제가 국가대표로 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등 현타가 제대로 오는 말들을 하는 걸 보니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손흥정님이 말하셨던 아시안컵을 우승하면 한국 축구가 병들까 걱정된다라는 말도 생각이 나면서요.
일단 축구를 보고 빡쳐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계속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쉴 새 없이 떠들다 보니 10분이 넘었네요. 해외에서 국내에서 정말 잘해주고 있는 선수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시스템이 개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님 사임해주세요.